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관문인 요건심사에서 해당되신 분들이 두 번째 관문인 신체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와 기준 미달. 그렇게 해서 심사가 완료되었던 분들이 한번 심사를 받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 미달되었던 분들은 나는 이렇게 기준 미달되었는데 2년 후 아니면 2년 이내라도 몸이 악화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내 몸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싶다 해서 재확인 신체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다시 또 급수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보게 되면 여기 신체검사 종류별 등급 판정 현황이 나옵니다. 이 내용 또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구분을 보시게 되면 신규, 재심, 재심의, 재확인, 재판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신체 검사는 어떤 것인지, 재심 신체 검사는 어떤 것인지, 재확인 신체 검사는 어떤 것이고, 재판정 신체 검사는 어떤 것인지, 자, 그러면 이 판정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신체 검사가 총 2022년도에 6,747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급수들이 있습니다. 1급 1항에 2명, 1급 2항에 6명, 1급 3항에 4명, 2급에 10명, 3급에 459명, 4급에 18명, 5급에 196명, 6급 1항에 492명, 6급 2항에 1164명, 6급 3항에 344명, 7급에 1346명, 그리고 기준 미달이 2706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신규 신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심사에 해당하신 분들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이렇게 등급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들입니다. 신규, 그러니까 처음 한번 신체 검사를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심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뒷부분에서 이 신규 신체 검사에서 이렇게 기준 미달이 2,706명이 나오고 7급이 1,346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분들 중에서 60일 이내에 보훈처에 있다가 나는 너무 억울하다,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한 게 바로 재심 신체 검사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519명이 신청을 했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급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중에서 또 356명이 기준 미달을 댔는데,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재심 신체 검사한 519명 중에서 57명은 변동이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여기 기준 미달 보이시죠? 356명 그대로 기준 미달되었고 49명은 승급을 하였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519명이 신규 신체 검사에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해서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했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여기 이 49명은 승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49명은 만약에 이렇게 재심 신체 검사를 안고 가만히 있었으면 승급을 못했겠죠. 기준 미달은 같습니다. 그러면 7급, 6급 뭐 몇 급으로 올라갔는지는 거기까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승급한 숫자가 이렇게 49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57명은 변동 없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잘 하신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심 신체 검사가.
그런데 이 재심 신체 검사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신규 신체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억울하다 했을 때 하는 게 재심 신체 검사고, 그 다음번부터는 만약에 이제 기준 미달을 받았다 그러면 재확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 신체 검사는 신규 신체 검사도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재심의는 신규 신체 검사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행정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신체 검사를 재심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는 게 재심의 신체 검사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74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 15명은 승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변동은 14명이 있습니다. 또 여기 12명이 기준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이나 기준 미달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급수에서. 자, 그리고 여기 재확인을 보겠습니다. 이 재확인 신체 검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기준 미달 받았던 분들이 다시 재확인을 해달라 해서 하는 게 재확인 신체 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889명이 재확인 신체 검사를 했는데 3급으로 15명, 5급으로 7명, 6급 1항 6명, 6급 2항 97명, 6급 3항 8명, 7급에 383명, 기준 미달 1373명, 약 500명 이상이 이 등급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존에 기준 미달되었던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재확인 신체 검사도 한번 기준 미달됐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2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귀찮고 복잡하겠죠. 그렇다고 뭐 돈 주고 행정사나 변호사 사서 할 필요 없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료만 준비되고 또 내 몸이 2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화되지 어떻게 좋아지는 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거를 잘 보고 내 몸이 조금 악화됐다. 아니면 예를 들어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후 6개월 후에 다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기존에 이제 등급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재판정 신체 검사고 기준 미달 받았던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수술을 했다. 그러면 6개월 지나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수술 후에 그 병이 고정되는 시기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국가보험처에서. 그래서 6개월 후에 수술 후 6개월 후에 신청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그냥 참고하시고, 자, 다음은 재판정을 보겠습니다. 이 재판정 신체 검사가 이제 중요한데 이 재판정 신체 검사가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7급입니다. 예를 들어. 근데 내 몸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럴 때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재판정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7급인데 조금 더 많이 악화된 것 같으니까 다시 판정을 해주세요.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더 심해졌거나 악화가 됐다 그러면 6급도 받을 수도 있고 5급도 받을 수 있고 3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본인은 7급으로 해서 당뇨병을 지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으로 7급이죠. 근데 당뇨병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크레아티닌 수치나 이제 이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당뇨병에서는 그 몇 개 보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높을 경우에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6급 이항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분이 그냥 그 기회를 놓치고 몸이 갑자기 악화가 돼가지고 만약에 투석이 들어갔습니다. 투석. 당뇨병이 심해지면 당연히 투석을 하죠. 나중에 오래되면. 건강하신 분들은 10년, 20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도 투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투석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투석은 3급을 판정을 받습니다. 3급.
당뇨병으로 투석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3급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국가보건 여기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당뇨병 하나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당뇨병 말고도 다른 모든 질병들이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되는 만큼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급수를 판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승급에 관련된 얘기고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대부분 하락을 많이 하는가 하면 조금 욕심을 많이 부려서 기존에 내가 지금 5급인데 조금 더 몸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많은 공부를 하시고 신청을 하면 다행인데 그냥 당연히 6급이나 5급에서 신체 검사하면 더 올라가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신체 검사를 했을 경우에 하락할 수도 있고 법이 자꾸 바뀝니다.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작은 병들도 높은 급수를 줬지만 이제는 갈수록 이 판정 기준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10년 전, 20년 전에 예를 들어 6급 1항이 될 질병이 지금은 6급 3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7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등급을 받았던 분들 그때는 운이 좋아서 5급도 받고 3급도 받고 많은 분들이 그랬었는데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더니 지금 규정에 맞는 신체 검사 결정표를 딱 들이댔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6급에 해당된다. 그러면 5급에서 6급으로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급수로 따지면 단 한 계급 내려오는 거지만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 보상금을 생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5급까지를 목표로 잡고 7급, 6급은 5급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만약에 5급이신 분들은 이 재판정 신체 검사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질병들 중에서는 물론 당뇨병 같은 경우는 뭐 7급이나 5급에서 투석 들어가게 되면 3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몇몇 질병들은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재판정 2097명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고 2명은 1급 1항을 받았습니다. 1급 2항 1명, 1급 3항 12명, 2급 20명, 3급 419명, 4급에 44명, 5급에 166명, 6급 1항에 327명, 6급 2항에 511명, 6급 3항에 93명, 7급에 485명, 기준 미달 17명, 기준 미달이 17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정 신체 검사는 아예 처음부터 기준 미달 받았던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7급부터 급수에 있는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 미달이 나왔다는 것은 17명은 아마 7급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6급에서 이렇게 기준 미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급수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급 변동 사항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97명 그러니까 2000명 중에서 2100명 중에서 80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1300명 약 정확하게 이게 나왔네요. 1275명은 승급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퍼센트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퍼센트가 승급을 하고 무변동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왜?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6급 1항인데 제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6급 1항 나오면 뭐 아무 이상 없죠. 무변동이니까. 그런데 제 몸이 악화돼 가지고 제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5급을 받으면 이렇게 승급에 포함됩니다.
근데 만약에 몸이 뭐 좋아졌다든지 해가지고 급수에 맞아서 6급 이항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받게 되면 여기에 하락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6급 1항에서 변동사항이 없고 승급하는 기회만 있는데 세상 일이란 거는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꾸 법이 바뀌고 신체검사 결정표가 강화가 되면서 자꾸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법들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재판정 신체검사 할 때도 신중하게,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나이들이 많이 드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나 가족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몸이 처음에 상위처가 7급이다, 6급이다. 근데 내 몸이 지금 많이 악화됐다. 그러면 그 결정표를 보시고 내가 재판정 신체 검사해도 승급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신청했다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락이 22명이면 이 22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그 중에 17명은 또 기준 미달입니다. 나머지 5명은 한 급 아래로 떨어졌든지 2급 아래로 떨어졌지만 7급 안에 있는 거고, 이 17명은 기준 미달됐습니다. 이제는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7급에서 6급에서 보상금을 거기에 맞게끔 받아왔었는데 17명은 이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꼭 참고하시고 모든 일에 배워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위 등급 구분 판정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